반갑습니다. 네, 고재환 선생님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네, 저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홍보협력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가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 6월 22일자로 재단에 노동이사가 되었어요. 직원들이 선출해준 임원이고요. 네, 50플러스 재단이 조금 더 많은 서울의 중장년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네, 임원으로 일하게 된 김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재단을 소개하는 걸 외부에서 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중장년이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아직 아니신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지만 재단이 하는 일을 좀 들으시고 재단이 하는 일이 좀 가는 방향이나 이런 데 제언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생활정책연구원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지 저도 오기 전에 좀 찾아보니까 네, 진짜 밀접한 생활의 곳곳에서 바꿀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적인 영역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장년 지원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0플러스 재단 소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의 중장년은 지금 365만 명, 4월 기준으로 인구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서울시 전체 인구의 38.8% 정도를 차지합니다. 가장 큰 인구 집단이기도 하지만 뭐 경제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어깨가 무거운 인구 집단이기도 합니다. 중장년층의 월 부양 비용을 저희가 그 리서치한 걸 찾아보니 월 평균 소득의 38% 정도를 부양에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평균 퇴직 연령도 저희가 재단을 처음 시작할 때 50세가 넘었었어요. 평균 퇴직 연령이. 근데 지금 한 6년 차, 7년 차가 되면서 평균 퇴직 연령도 40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의 시작을 필요하다라고 인식하는 나이가 41.7세라고 하는데 실제 인식은 이때 시작하지만 여러 가지 부담으로 인해 노후 준비를 실질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의 50대 그리고 64세까지를 지원하는 기관이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부터 근데 정책 대상 연령을 40대까지 낮췄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40대가 놓여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고요. 이 40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요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40대는 이제 안정된 일자리와 자기개발을 추구하며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일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50플러스 세대,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50세부터 64세의 인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괴리감이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냥 일자리보다는 좀 보람 있는 일자리, 그리고 현재 빠르게 전환하는 그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 개발, 여기에 대한 요구가 높은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하지만 공통적인 건 일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말 서울런 4050이라고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더 나은 일을 하고 싶은 40대를 위해서, 더 오래 일하고 싶은 50플러스 세대를 위해서 연령대별로 이제 욕구 맞춤형 프로젝트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정책이라는 게 요구에서 출발을 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그 수요를 다 맞추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눈에 보이는 문제들부터 집중을 해서 일자리 역량을 좀 높이는 데 집중한 정책을 실천해보자, 이런 목표로 중장년이 활력있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둔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여기 공덕동에 오세훈 시장이 와서 지난해 연말에 발표를 했고요. 이 서울런 4050을 통해서 이제 서울에 지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40대들이 좀 더 활발하게 공공 서비스 안에서 역량 개발이나 그 제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하고자 이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좀 상세히 들여다보면 5개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요. 사업으로 따져봤을 때는 48개의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발표한 시점에 그 자료로도 많이 배포가 되어서 어디서든지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이 연령대별로 어떤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나누어서 이제 소개를 했어요. 일단 40대 분들을 대상으로는 직업 역량 교육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쪽으로 미네르바형 직업전환 교육이라고 해서 40대들의 전직과 이직을 지원하는 교육 체계를 온, 오프라인, 그리고 현장
온오프라인을 연계해서 멘토링까지 지원하는 요 체계를 구축을 한 바 있고, 이제 40, 50대 공통으로 요구를 하는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들, 창업과 창직에 대한 관심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좀 더 연령대가 뒷단에 있으신 중장년에 이 뒷단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보람 일자리나 이제 안심 일자리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전환 교육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미래 사회에 이제 이걸 직업으로서 디지털 전환 역량을 갖추는 것도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디지털 전환 역량을 교육하는 것도 있고, 이 두 가지 축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저희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생애 설계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상담 서비스가 재단 내에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 같고요. 이 생애 설계 상담이나 이제 저희가 아닌 이제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곳에서 인생 설계학교 같은 거를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듯이 중장년도 이 세대에 다시 한번 인생 설계가 필요하다 해서 인생 설계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문화 여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온오프라인으로도 이제 환경을 조성하자고 해서 서울원 4050이라는 포털을 통해 이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중장년의 활력과 행복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타운을 조성해보자, 이런 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플러스 재단은 2016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한 130여 명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4개의 캠퍼스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내년 초에 이제 1개 캠퍼스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역에 5개의 캠퍼스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자치구별로도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들에서는 자치구 좀 지역과 밀착된 프로그램들로 주민분들이 쉽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업들에 참여하신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한 132만 명 정도가 다녀가셨고, 이 숫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가 단골 고객들이 많이 있어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도 저희 재단 이름도 아까 사무님 저희 50 플러스 아니고 50 플러스 50 플러스 때는 아닙니다. 50 플러스 때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름도 못 알리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올해부터는 이제 조금 더 재단을 활발하게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50 플러스 포털이 그 근간이 되고 있어요. 여기 안에 대부분의 정보들이 다 올라와 있고, 이 포털을 이용하시는 인구는 저희 이제 회원이 한 13만 명 정도 되시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늘려가보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970만 명이라는 건 누적해서? 네, 방문하시고 조회하시고 이런 분들의 인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0만 명이니까 서울 시민이 다 아니지만. 네, 목표는 네, 맞습니다. 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은 총 4개 분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첫 번째 일자리 사업 분야고, 이제 예산이나 이런 분야에서 좀 크게 차지를 하고 있는 사회공헌 일자리 분야, 그리고 지금 활발하게 좀 더 추진하고자 하는 직업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애설계, 경력설계, 취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생애설계 사업 분야까지 총 4개 분야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사업을 좀 소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자리 지원 파트에서는 이제 공공 영역의 일자리들은 보시면 보통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걸 이제 인건비로 지불을 하면서 하는 그런 매칭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재단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일반 민간이나 공공기업들이랑 연계를 해서 채용 수요를 발굴을 하는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순에 15일에 DDP에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를 진행을 했어요. 한 2,000여 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었고 많이 다녀가셨는데 아직 이제 첫 회다 보니까 뭐 기업의 내용이라든지 채용의 규모라든지 사실 좀 작은 것이 사실이었지만 이런 일자리 박람회도 진행을 하고 있고 거의 매월 한 번씩은 캠퍼스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매칭한 기업들과 같이 채용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실제 면접까지 실시를 하고 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채용까지 이어지는 일자리들이 있어요. 코레일이랑도 작년에 해서 이제 뭐 그 공모직을 하실 수 있는 자리도 있었고 뭐 한국 야쿠르트, 그 다음에 쿠팡,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었을까요? 세라젬,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저희와 결합을 해서 이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채용 직무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교육 연계 일자리라고 해서 이건 서울시의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는 사업인데요. 뭐 저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상공회의소에서 그 일자리 사업을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들 발굴을 같이 도와주시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리스트들 중에서 중장년한테 맞춤한 일자리를 찾은 다음에 그 저희가 같이 재단이 같이 그 직무교육, 적합한 직무교육을 함께 실시를 해요. 그래서 10시간에서 40시간까지 집중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그 교육을 수료한 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로 연계를 하는 직무교육 연계 일자리도 조금 더 발전하고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3차까지 모집을 하고 있는 런앤잡 4050이라고 이직을 지원하는 거예요. 요거는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령이 40에서 55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요거는 이제 퇴직을 예정을 하고 계시거나 이직을 희망하시는 좀 앞단에, 중장년 앞단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역시 이 또한 개발을 해요. 직무와 연관해가지고 뭐 마케팅이라든지 현재 모집하고 있는 분야를 보니 재무회계 분야, 그 다음에 유통, 영업 분야 이런 분야에서 전문적인 그 직무교육을 뭐 양질로 좀 제공을 한 다음에 일자리를 매칭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들어보니 이게 저희가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은 이제 아예 뭐 기업의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저희랑 협력을 하고 있는 그 민간 기업들의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바로 그 매칭이 되는 재무회계 같은 곳에 지원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재취업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턴십 프로그램인데요. 현재 이 사업을 소개드릴 때 그 아쉬운 점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 인턴십이 사실은 뭐 청년들도 그렇잖아요. 3개월짜리 인턴을 하고 나면은 바로 직업으로 연결되는 사례들이 많지 않아서 이 인턴십의 아쉬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 인턴십 또한 사실 현재는 3개월 단위의 짧은 인턴십이고 또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인턴십 형태보다는 파트타임형 인턴십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민간이나 공공 분야에서 중장년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춰서 이 자리, 이 직무, 그 자리가 좀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지금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랑 연계해서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이나 협회 같은 데서 일할 수 있는 인턴십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 뭐 공공기관 인턴십이라 그래서 이제 다산 콜센터나 그 다음에 다산 콜센터 같은 서울시의 재단 산하기관, 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이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자리를 마련해서 공공기관 인턴십을 제공하고도 있고, 이 지역기반형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전문 영역이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권역별로 자치구에서 선발한 활동처에서 활동하시는 인턴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저희가 사례들을 조사를 해봤을 때 새로운 일경험으로서의 가능성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 특히 공공기관 연계형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하신 이후에 다산콜센터 같은 경우는 재취업으로 연결되신 사례가 꽤 있어서 인턴십 사업은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볼 만한 사업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접속하셨던 그 고 선생님께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창업 창직 분야인데요. 저희가 재단 초반에는 공유 사무실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재단이 이제 직접 그 뭐라 그럴까요? 지원금을 드리면서 이제 창업의 아이디어들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뭐 경진대회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지원금을 직접 제공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실 축소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사무 공간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아이디어들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한생명이었나요? 여기에서 창업에 대해서 그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할 수 있는 비용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기부금을 통해 역시 창업 경진대회를 실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 저희 안에서 이제 공유 사무실에서 그 인큐베이팅을 통해 창업 창직 우수 사례로 이렇게 보여지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뉴스에도 몇 번 나오셨었는데 패티캣 연구소의 조무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반려동물 배변 봉투 개발로 연매출 1억 원을 달성하신 사례도 있고 현재도 지금 공유 사무실에 입주하셔서 계속 활동하고 계시고요. 노경환 대표님은 잘 돼서 공유 사무실 나가셨어요. 뉴스에 많이 나오셨는데 그 더 쇼퍼라고 그 고품격 웨딩카 기사 서비스를 이제 중장년 맞춤으로 일자리 제공을 하셔서 기존의 호텔리어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시고 현재 연매출 2억 원을 달성을 하시고 공유 사무실은 깔끔하게 떠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일자리와 자원봉사 활동 사업인데요. 좀 나이대가 낮으신 분들한테는 크게 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 60대부터 더 활발하게 참여하시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을 재단이 대표로 맡아가지고 50플러스 보람일자리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149명 정도가 보람일자리로 활동을 하시는데 뭐 분야는 이러합니다. 서울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 같은 그런 그 프레이즈 안에서 일자리들을 발굴을 해서요. 뭐 여기 보시다시피 장애인 사업 지원단, 학교 안전 지원단, 그리고 문화시설 지원단,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단처럼 좀 약간 복지 사각지대나 좀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곳에 중장년 분들이 보람도 느끼고 일자리도 찾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사례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비정규의 일자리이기는 하지만 기간제로 근무하시긴 하지만 뉴딜 일자리로 컨설턴트 선생님들을 한 50여 분 정도 재단에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중장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는 사업인데요. 그게 원래는 보람일자리 사업으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동년배로 상담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를 그 사업을 통해 발견을 했고 좀 이분들이 일주일에 5일을 풀로 그 8시간 동안 근무를 해야 이 상담의 서비스 같은 것이 품질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에 적극적으로 계속 주장을 해서 뭐 인원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지만 이분들을 이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 있습니다. 네, 다음은 중장년 지역사회 돌봄단인데요. 약간 비운의 사업처럼 이름이 계속 바뀌었어요. 6년 내내. 근데 50플러스 뭐 자원봉사단 뭐 이런 이름으로 운영이 됐는데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을 하고 중장년 세대가 재능을 기부하는 형태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제 기획해서 운영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선배시민 멘토단이라 그래서 자립청년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을 하는 걸 중장년 세대가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활동이라든지 노인인지 케어단이라 그래서 보통 부모 부양을 많이 하시는 세대이기도 하고 본인의 건강에도 관심이 많으신 세대라 치매 노인 분들을 봉사하는 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그 SK 행복날에 재단이랑 같이 진행을 했던 행복한 학교박 선생님 사업도 그 지역에 이제 사실 서울시 자원봉사라고 하면 서울시에 있는 시민들을 이렇게 봉사활동하는 일이 많은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멀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줌으로 이제 정서 지원 활동도 하고 학습 1대1 멘토링 같은 것도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재단 이제 내부에서 40대를 대상으로 저희 재단에는 정책 연구팀이 있는데요. 이 40대가 진짜 바라는 교육이 뭔지 요구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올해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이제 내부적으로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이때
나왔던 그 40대의 요구는 사실 저희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직업 역량 강화 교육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처음 하기는 했어요. 들여다보시면 이제 저희는 직업 능력 개발 교육이라 그래서 뭔가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춤할 수 있도록 직업 역량이 어디에서 필요하냐 이거를 이제 질문을 하고 찾아보는 직업 능력 개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재단의 이제 인력과 풀로 운영을 하기에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기관들, 기술교육원이라든지 대학과 연계를 한 프로그램들도 재단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교육은 기존에 진행을 했던 교육과정들 중에서 인기가 엄청 많았던 것들이 진짜 구글 그 오피스 프로그램 다루는 거에 대한 거라든지 줌 이런 거 활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유튜브로 이제 뭔가 수익을 내는 활동들,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엄청 많으세요.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단계별로 교육을 좀 제공을 해보자. 기본 활용, 비즈니스 실무에 필요한 부분,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해서 업무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스킬업 부분, 이렇게 해서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꾸준히 들으시면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역량 개발에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구조사 결과 이제 40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욕구가 조금 다르다는 거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뭔가 이렇게 차근차근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 찾지만, 현재 40대들은 업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자체를 유지하면서 부수입을 낸다든가 재테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내가 바로 배워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희망한다는 수요가 굉장히 높았고, 그걸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데는 지금 공공의 서비스가 감당하기는 조금 어려운 평일 저녁 시간이나 주말 오전 낮 시간을 활용하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계속 맞추어 나가야 할, 공공에서 만약에 40대 수요를 맞추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도 극복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름도 멋진 미네르바형 직업전환 체계인데요. 40대를 특화 직업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직업 전환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라는 교육인데, 실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온라인에 한 390여 개의 과정이 올라가 있어요.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고, 비용이나 이런 것도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접하실 수 있는 강의들이 대부분이고, 현장이 저희 재단이 가지고 있는 캠퍼스나 센터 외에도 이제 평생교육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시민대학이나 여러 이런 교육소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연동을 해가지고 이 온라인에서 배운 교육을 실습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게 연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매끄럽게 연결이 되지는 않지만 40대의 수요는 확실히 오프라인에 있더라고요. 온라인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족치 못하시기 때문에 이 현장학습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희의 컨설턴트 분들이 멘토 역할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하시면서 어디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교육기관을 내가 어디 가서 이걸 수강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를 지원하는 그 멘토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서비스, 그리고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재단이 처음에, 저희 오늘 그 강의 제목 처음에 잡아주신 그 50플러스 캠퍼스의 과거와 현재 미래 이런 거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재단을 설립했을 때는 중장년이 처음에 재단에 발을 딱 들이면 저희가 이렇게 길을 그렸었어요. 상담을 거쳐서 나의 이제 인생 경로를 다시 한번 재설정하고, 인생 10모작 연구소, 10모작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한 3모작 정도만 생각하면서 그런 인생 경로를 설정하는 거를 한 다음에 교육과정을 수강하면서 더 디테일한 내 할 일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라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뭉쳐서 아이디어를 좀 뭔가 가시화할 수 있는 성과로 만들어내는 이런 사업들을 커뮤니티 사업에서 구성을 한 다음에 일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경로를 그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루트가 완전히 이렇게 유지가 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 현재 앞단에 이 그래도 상담 서비스는 유효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오시면 이제 온라인 상에서 자가 진단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인생 설계
부분을 4개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나는 서울시민 평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나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실 수 있는 온라인 자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안 해보셔도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고 이제 그 영역별로 내가 특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경우에 뭐 일, 그 다음에 관계, 재무, 그리고 하나가 활동의 영역인데요. 이 4개 영역에서 이제 관심이 있는 부분의 영역을 전문 컨설턴트가 배정이 돼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이 1대1 상담 같은 경우에는 뭐 회기나 이런 데 제한이 없이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어서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막 몇십 회기씩 막 이용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담 프로그램과 함께 그 상담 센터에서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 생애설계, 경력설계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교육과정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거를 집단 상담의 한 형태로 보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게 되면 이제 나 혼자서는 좀 발견하기 어려웠던 생애설계의 여러 영역들을 뭐 문화나 이런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경험을 해본다든지, 경력설계 부분 진짜 디테일하게 뭐 이력서 쓰는 것부터 해서 자기소개, 뭐 이미지 메이킹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컨설턴트 분들을 뽑으면서 뭐 직업 상담을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많이 뽑았어요. 그러면서 취업 지원도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뭐 이력서 작성, 면접 팁, 그 다음에 뭐 그 어느 기업을 지원해야 할지 뭐 이런 디테일한 취업과 관련된 컨설팅을 이 선생님들께서 진행을 해주고 계시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그 서비스가 뭐 편차가 좀 크기도 하고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시면은 무료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린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 만족도를 드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의 정책 기획 연구 파트이고요. 현장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저희 한 박사님 한 5분 정도 계시고 연구팀에는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연구들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단의 그 정책 동향 리포트라고 분기별로 발행이 되는 리포트들이 있는데 혹시 저희 그 포털을 가입하시게 되면 메일링 서비스 받으실 수가 있으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이제 그 재단을 어떻게 알릴까 하면서 이제 모델도 새로 40대를 포함해서 뽑고 이러면서 어떤 홍보 문구로 다가가면 좋을까 시민들에게 하면서 저희는 시즌2라는 거를 뽑아봤거든요. 뭐 신무작에서 시즌 절대 안 된다고. 50대면 시즌 8. 네, 진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저희도 재단도 이제 여러 변화를 맞이하면서 시즌2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오늘 제가 뭔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자리 정도이지만 혹시라도 중장년 지원 사업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잘 청취하게 했습니다. 저희 타결 민재님과 함께.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